김제시가 요촌동에 11억 원을 들여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석재를 까는 도로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따르자 8년 만에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방침 이후 군산시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27만 6천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주동물원이 AI 때문에 100일 넘게 문을 열지 않아 휴식 공간이 사라진 시민들과 매출 감소를 겪는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에 오전 비행기를 증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가 3억 원의 손실액만 보존해주면 우선 금요일부터 월요일에 한해 오전 비행기를 띄우기로 해 전라북도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 요촌동은 한때 김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김제시가 침체된 이곳을 활성화시킨다며 도로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8년 만에 재공사를 결정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요촌동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도로 바닥이 울퉁불퉁한 석재로 깔려 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높은 굽을 신은 여성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자전거, 유모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퉁불퉁하면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리면 이렇게 넘어지면 균형을 못 잡아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그게 위험한 것이 안 좋죠. 차량이 지나갈 때는 소음이 큰 데다 돌 사이에 낀 먼지도 골칫거립니다. 김제시는 이곳 본정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억 원을 들여 전봇대를 없애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 석재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사업으로 오히려 도로가 불편해지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로 오십시오 하고 이 길을 만든다는 그 생각하고 만들었던데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김제에서는 이 많고 많은 길 중에 이 길이 제일 회피하는 길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김제시는 8년 만에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대책 보고를 해갖고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거라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재공사가 결정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 인구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줄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이 수주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조선소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경영 합류를 할 생각을 전 직원이 해야 되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등도 끄고 깜깜하게 지내야 되고. 군산시의 인구수가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14년 27만 8천 명인 군산시 인구수는 2015년에 27만 8,300명으로 3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관련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840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져 석 달 사이에 92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역을 떠나는 조선업 인력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물론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조선업종의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또 일반 영업,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좀 어렵다고 봐야죠. 현대중공업이 오는 6월에 군산조선소를 잠정 폐쇄할 방침이어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동물원이 AI 탓에 100일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재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시민들은 아쉽고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동물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AI 확산에 임시로 문을 닫은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서울 등의 동물원이 속속 다시 열었지만 전주동물원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전라북도가 AI 핵심 권역에 있고 또 4월 2일 날 인근에 있는 익산 용동면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물원 입장객은 벚꽃 등 봄꽃이 피는 때와 맞물려 4월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26만 명이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AI 탓이긴해도 유례없는 긴 휴장에 시민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가기에 참 좋은 장소였고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 특히나 봄철에는 벚꽃으로도 좀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는데 사실 아이들하고 아빠 입장에서도 그렇고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동물원 주변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가장 손님이 많을 때인데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4월 5일이 집중적으로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아주 안 돼요. 손님이 오셔야 장사가 되는데 일찍 안 오잖아요. 전주시는 동물원 휴장에 야간 벚꽃 개장도 불가능해지자 투구봉 등 봄꽃 명소 10곳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안내와 야간 조명 등 시민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기 위해 오늘 첫 증인 조사를 펼쳤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휘 전 전라북도 새만금 환경녹지국장은 삼성의 투자 협약서의 진실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투자 협약이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오늘 특위는 이전과 달리 비공개로 전환돼 따가운 눈총을 샀습니다. 특위는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당시 행정부지사이자 현 익산시장을 추가로 부를 예정이지만 증인들이 오늘처럼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큰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에 오전 비행기를 증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손실액만 보존해주면 우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비행기를 띄우기로 양측이 사실상 증편에 합의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공항에서 오후 항공편만 운행하던 이스타항공이 오전에도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김포 제주 노선의 일부를 군산 제주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모든 요일이 아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로 한정했습니다. 총론에서는 이미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금, 토, 일, 월 이 4일 중에서 지금 최대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자 하는. 쟁점은 손실액 보전입니다. 항공사는 손실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전라북도는 탑승률에 따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전 증편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금은 3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북도가 도민 편의를 위해 이 정도의 손실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커 양측이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에 합의한 셈입니다. 그러나 오전 증편이 요일별로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월별로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돼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게 시급합니다. 승객이 늘어나면은 화, 수, 목 요일하고 동절기에도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검토하는 오전 항공편은 오전 9시 50분에 군산을 출발해 10시 40분쯤 제주에 도착합니다.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군산공항의 오전 항공편 취항을 원하지만 이미 항공 스케줄이 확정된 터라 이르면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자주노동자협회 등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다 장애인이 된 근로자 1명이 부당해고됐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근로자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맡은 일을 문제없이 처리해왔지만 사측에서 대기 발령을 한 뒤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특성상 이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고 생산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김종인, 박지원이 민주당을 비난하면서까지 탈당한 것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되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며 표만 얻으려는 정치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자기 반성이 먼저라면서 민주당에게 진흙탕 싸움을 중단하고 정책 대결로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게 바로 벚꽃이죠. 정읍천과 남원유천 등 전북의 주요 벚꽃길도 막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휴일 나들이 하기에 좋을 만한 벚꽃길을 하원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먹꽃잎 하천을 따라 줄지어선 벚나무에 눈꽃이 내렸습니다. 마치 새하얀 팝콘을 뿌려놓은 듯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득합니다. 어제 비도 오고 꽃도 활짝 펴가지고 지금 만개할 것처럼 지금 피고 있어서 아이도 좋아하고. 지나는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카메라에 봄을 담습니다. 정읍 나들목부터 내장산까지 16km 구간에는 40-50년생 벚나무 1,800여 그루가 줄지어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벚꽃 축제도 열리는데 토종 자생화 전시회 등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우리 행사에 참여하셔서 체험도 하시고. 남원 요천의 벚꽃도 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4km 구간에 심어진 1,3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이쁘게 펴서 또 주변에도 이쁘게 잘 꾸며놔서 엄청 좋고. 완주 송광사와 김제 금산사는 다음 주 초부터, 지난 마이산 벚꽃길은 이달 중순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내린 비로 미세먼지도 씻겨나가 휴일 나들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전 0시 4분쯤 무주군 동남동쪽 13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6일 부안군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관측된 이후 올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에서 기지제와 황방산을 잇는 생태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50억 원을 들여 기지제에서 만성지구 안의 근린공원을 거쳐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900m의 생태통로를 올해 말까지 만듭니다. 생태통로는 육교 2개와 산책로 등을 갖추게 됩니다. 하천 둔치에 폐사 1개를 내다버린 개 사육농가 농장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김제 한 개 사육농가 주인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농장에서 키우던 개가 폐사할 때마다 소각이나 매몰 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천 갈대밭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김제 두월천에서는 불에 탄 개 사체와 백골 수십여 구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개 사체를 부검한 결과 외상 등 동물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3살 강모 씨가 굴착기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바닥과 굴착기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강 씨가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11월 김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무단으로 도로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익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금반지와 목걸이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임실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5.3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아져 나들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